그렇죠. 하나솔루션입니다. 하나솔루션의 경우는 뭐 태양광, 이슈, 테마 이 개념이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미국에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라는 게 뭐예요? 친환경에 대한 부분입니다. 친환경. 미국의 공화당 정부는요, 보수입니다. 거기는 전통적으로 어떤 산업을 즐기냐면 방산, 에너지, 그리고 전통의약품. 그에 반해서 민주당은요, IT,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바이오. 이런 쪽의 기준에 공식적인 정치자금 후원을 받습니다. 결론적으로 2020년도에 대선이 임박되어 있는 그 시점에 민주당이 승기를 일부 잡아가는 그 흐름 속에서 친환경 관련된 전기차 테슬라가 상상을 초월하는 강세가 연출이 되죠. 거기에 2차 전지가 동반적인 강세, 거기에 친환경, OCI나 하나솔루션도 어마어마한 강세가 연출이 된 겁니다. 그게 정책적인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민주당이 집권을 하게 됐고 그것에 대한 친환경에 대한 정책이 굉장히 강화되고 있고 그 가운데서 하나솔루션의 성장성도 굉장히 크게 돋보인 거죠. 하나솔루션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이제 조선하고 원자력은 우리가 거래대금이 제한 쪽에서 들여다보지 않는다 했고 그리고 태양광과 2차 전지는 미국 정책에 대한 수혜주로 기준을 잡았고 방산 쪽의 기준은요 국내 정책에 대한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어찌됐건 그러한 흐름 속에서 누구보다 빨리 포털 뒤지시면 8월 5일 날 처음으로 퇴직 유방원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우리는 7월 달에 이미 전부 그 전략을 잡아드리고 개장 전에 이렇게 올려드리고 오늘도 방송 전 맨 마지막 자락에서 올려드릴 겁니다. 방송 맨 마지막 자락에서 오늘장 공략주를 오픈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수익을 잡아내드릴 건데 이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요.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 수요일 날도 굉장히 방어가 됐죠. 시장에서. 그죠? 누적 수급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하나솔루션 61거래일 동안에 하나솔루션이 여러분들께 개장 전에 불기둥 종목입니다. 개장 전 상한가 따라잡기 종목입니다. 61거래일 동안에 36번 오픈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노란톡에서 41번에 41거래일 동안에 교육을 해드렸고요. 40일 동안 교육해드리면서 중복적으로 막 올라갈 거냐 아침 9시에 올렸다가 추가적으로 추가 강세입니다 해서 올려드린 그 횟수가 62번을 올려드렸어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종가 기준으로 6월 말 대비해서 6월 말 7월 저점이 아니라 6월 말 대비해서 23.88 시장 7% 밀려 있을 때 그리고 고가 기준으로 47% 그리고 미끄러져 내려오질 않아요. 고점 찍고 뭐 좀 내려오긴 했지만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전체 계좌 수익을 이렇게 잡아줄 수 있는 1등 공신의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러면 태양광의 기준에서만 잡히느냐?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첫 번째 기준은 실적에 대한 개선입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석유화학 업체는요. PER이 4배에서 6배 정도 움직여요. 롯데케미칼이 그렇습니다. 사실상. 그런데 여기 보면은 굉장히 높죠. 그 이유가 LG화학과 얘하고 비슷하죠. LG화학의 LG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이쪽은 태양광. 그 태양광에 하나솔루션이 지금까지 벌어들였던 돈을 대부분 다 태양광 설비 투자나 이런 데 다 쏟아져 부었잖아요. 그 결과물이 지금 나와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그 실적 범위 그리고 그 성장성 범위까지를 포함한 겁니다. 그리고 그 자산가치 범위까지를 포함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석유화학 업종의 PER로만 따질 수는 없다. 굉장히 긍정적인 실적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게 가시화되고 있다. 누구 때문에? 미국의 정책의 기준에 힘입어서. 지금 보시면은요, 시계열추이, 컨센서스 시계열추이 무슨 얘기냐면은 영업이익에 대한 컨센서스가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IT 하이닉스 같은 경우 16조, 17조 영업이익 예상에서 11조로 확 내려갔단 말이에요. 응? 근데 여기는 어때요? 현대차,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실적 전망치가 상향이에요. 상향. 끝내주는 거지. 그 실적 범위가 밴드 최하단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정도.
고평가의 기준으로 인식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그리고 PBR이 높지 않습니까? PBR이 1.2배가 뭐가 높습니까? 결론적으로 이러한 흐름을 가져가다가 어떻게 했어요? 5월에 바이든 대통령 방한할 때 4만 1,000원까지 올라갔던 주가가 6월 달 시장 붕괴되고 7월 초까지 무너져 내릴 때 3만 800원까지 밀렸단 말이에요. 예? 근데 수급이 무지하게 들어왔는데 5월 20일 이후에 수급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는데 수급이 빠져나가지 않은 상태에서의 주가 조정만. 왜? 시장이 무너져서. 그 시장 무너진 가운데서 어떤 내용이 있었어요? 미국 대법원에서 결국은 공화당 쪽에 손을 들어주죠. 석탄업체. 예? 그리고 공화당을 지지하는 17개 주에서 행정소송을 냅니다. 한 그 내용들도 포함되어 있어요. 결론적으로 조정폭이 일부 나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쭉 미끄러졌던 주가, 3만 800원까지 미끄러졌던 주가, 당연히 가격 반발력이 나왔죠. 나오다가 3만 원대 중반에서 어떻게 됩니까? 3만 원대 중반에서 7월 28일 날 1,600억 예상했던 분기 실적이 얼마가 나와요? 2,770억이 나와요. 1,600억 예상했는데 왜? 태양광 실적이 그냥 어마어마하게 그렇게 되면서 상상을 초월하는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이 나온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7월 28일 날 하루에 20% 폭등이 나옵니다. 그렇게 돼서 4만 원대 초반까지 올라오는데 다들 20% 폭등, 4만 원 초반, 1억 9,100만 주짜리가 그럼 시가총액 8조? 이거 어떻게 더 이상 가겠어. 윤 정도는요. 쭉쭉쭉쭉쭉쭉이라고 설명드렸죠. 그 이후에 모든 내용들이 우호적으로 나와주는데 거기에 추가적인 내용이 또 뭐가 나옵니까? 한화그룹의 재편 작업, 경영권 승계 작업을 통한 내용이죠. 재편 작업을 하면서 그때는 뭐 대우조선해양 아직 나오기 전이고 일단은 하나솔루션과 하나에어로스페이스를 양대 산맥으로 그룹을 이끌어 나가겠다. 하나솔루션. 태양광의 기준, 당연히 석유화학의 기준. 그리고 나서 주가는 날개 달린 듯이 왜?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집. 얼마나? 5월 20일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매집이 된 종목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이제 대우조선해양의 기준, 대우조선해양의 기준에 M&A. 그렇게 되면서 그룹 자체가 커질 수 있는. 근데 리스크는 뭐예요? 인수자금 2조를 누가 될 것이냐인데 다행히 하나솔루션은 안 돼.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1조. 뭐 그런 식으로. 하나솔루션은 오케이. 그리고 나서 또 나온 내용이 뭐가 있냐면 회사 분할, 인적 분할 그리고 물적 분할에 대한 내용. 그것도 설명드렸습니다. 인적 분할, 물적 분할의 내용에 인적 분할은 호재성으로 인식이 돼요. 무상증자와 비슷한 내용입니다. 기업을 쪼개다 보니까 시가총액이 낮아지죠. 착시 현상이 나는 거예요. 가벼운데 왜 이렇게 싸지? 이런 착시 현상. 쪼개놨기 때문에 합산하면 시가총액이 예전 시가총액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인적 분할의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인적 분할의 효과는 내년 3월이에요. 하나 갤러리아. 실적이 지금 굉장히 긍정적일 때 쪼개는 겁니다. 두 번째 기준은 물적 분할이에요. 물적 분할 얘기만 나오면 뭐 악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휘청되잖아요. 근데 이쪽의 물적 분할은 주력 사업도 아니고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떼어내서 IPO를 진행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지분을 매각하겠다, 일부. 그렇게 해서 그 자금으로 미국에 진출하겠다. 만에 하나 그것을 반대한다면 금액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만 700억 공개 매수를 하겠다. 얼마에? 5만 1,000원에 5만 1,000원에 공개 매수하겠다. 그러면 지금 4만 6천 원대 기준에 하나솔루션을 편입을 해도 물론 5만 1,000원 공개 매수에 너무 많이 몰리면 뭐 그것도 또 경쟁률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기준이 되겠지만 어찌됐건 자신감의 표출, 그 자신감의 표출과 함께 결론적으로 시세 강화는 분명히 연출될 수 있다는 거예요. 5만 1,000원에 매수 청구를 준다는데. 그래서 인적 분할과 물적 분할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인적 분할은 어차피 심리적인 호재고요. 그리고 이건 3월이에요. 물적 분할은 이제 올해 다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 일정 부분도 다 나와 있고 다 설명을 드렸고. 결론적으로는 이 내용까지 다. 그럼 뭐예요? 첫 번째 실적, 두 번째 미국의 정책, 친환경, 세 번째 그룹의 재편 작업에 양대 산맥으로 그전에도 그랬지만 완벽하게 올라서 있는 네 번째 기업 분할, 다섯 번째 이것을 모든 것을 아우러서 외국인 기관의 쌍끌이 수급.
어마어마한 쌍끌이 수급. 5월 20일 이후에 가장 많은 매집. 전체 2,400개 종목에서. 이런 내용을 장중 내내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장중 내내 설명드리고 야간 교육에서 설명드리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자 문자 샵 3989 보내시면은 마이너스 1.88 언제였어요? 33,950원? 38,000원까지 밀렸을 때 남들은 아이고 뭐 모르는 체 하고 아니지 우리는 편입의 설정 범위를 완벽하게 잡아드려 37,000원대. 그러고 나서 이 37,000원대 언제? 7월 28일이에요. 이날 7.16 아니지 20% 올라갔잖아요. 결국은 42,000원에 8월 5일의 기준에서도 그리고 8월 23일 46,000원 그리고 5만 원대 훌쩍 넘기는 그런 흐름 속에 우리는 매매가 원활하신 분들은 차익 실현하고 재편입도 됐겠죠. 우리의 기준에서는 어떻게 해요? 긍정적입니다. 편입 설정 범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굉장히 긍정적인 위치입니다. 지금 이러한 흐름에 5만 원대 얼마야? 5만 6천 원대 우와 사상 최대 찍고 좀 6만 원대까지의 흐름을 가져갈 수 있는 위치가 된단 말이에요. 처음에 어떻게 했어요? 4만 1천 원대 찍고 3만 800원까지 밀려 내려올 때 다들 엉엉엉 울고 난리 났을 때 우리는 상승익대 확인형입니다. 잡아내셔야 됩니다. 결국은요. 하루에 그냥 20% 시가총액 7조 원대 종목을 그냥 하루에 20%. 그러고 나서 남들이 여기서 이거 오버슈팅이다 할 때 윤정도는 그게 무슨 소리야. 어마어마한 수급이 유입되고 있는데 그게 무슨 소리야. 그리고 시장이 너무너무 무너지면서 지금 조정이죠. 시장이 뭐 고점 대비 400포인트 빠지면서의 흐름이잖아요. 400포인트 빠지면서의 흐름. 근데 그만큼 덜 밀리는 거는 24조 원 수준의 셀트리온하고 비슷한 매집이 돼 있어. 얘는 지금 얼마 9조 원대인데. 결론적으로 이 매집, 9%대 매집, 그 매집에 대한 목표주가 설정 범위 7월 28일 날에도 어마어마하잖아요. 1,800만 주면 1억 9,100만 주짜리에 9%대 매집. 매집 평균 단가가 얼마예요? 44,800원이야. 44,800원인데 현재 46,000원대야. 프리미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아예. 그런 가운데서 7월 28일 날 목표 주가를 41,000원대 초반하고 하루에 20% 올라온 날 목표 주가를 47,000원까지 설명해 드리니까 다들 야 이거 정신 나간 거 아니야 윤정도? 54,000원 막 형성해 드리니까 와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결국은 56,000원 막 찍어버리잖아요. 추세적인 강화 부분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란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의 이슈 또 실질적인 모멘텀 또 명분 그 근거를 바탕으로 한 누적 수급까지.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런 종목에 대해서 좋은 건 알겠는데 대처가 안 되죠, 여러분들이. 좋은 건 알겠는데 대처가 안 되잖아요. 지금 이 시장 요 이탈된 범위에 그럼 요 자락에 내려와 있어야 되는데 안 내려오죠. 왜? 누적 수급이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에 그래요.